안녕하세요. 충남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기술의 원리라고 하는 생명기술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3학년 기술 차시로는 18번째 시간이고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생명기술의 원리의 첫 번째,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 생명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6단원에서 중단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생명기술의 원리라는 중단원을 중심해서 첫 번째,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야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1900년대 이후의 생명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었습니다. 1900년대 이후의 생명기술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항생제는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는 푸른 곰팡이에서 처음으로 찾게 된 항생제고요.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두 번째는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던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유전공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오늘 소개할 유전자 재조합 기술, 1973년부터 연구가 시작된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복제양 돌리, 그리고 인간 게놈 지도 완성까지 우리 1900년대 이후의 생명 기술은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술들의 이제 4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생명기술의 4대 원리 중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뜻이 무엇인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지금 그 연구원이 장갑을 끼고 어떤 칼이나 가위 같은 것으로 우리 지금 DNA의 이중나선 구조에서의 유전자 부분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에요. 유전자를 재조합, 다시 조합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필요 없는 유전자나 필요한 유전자를 가져오기도 하고 필요 없는 유전자를 버리기도 하는 기술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에요. 근데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우리는 현재 어디서 활용을 하고 있냐? 치료제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의 구조에서 치료제를 만들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또 좋은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목은 DNA 이야기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보고 마저 그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봅시다. 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생명을 지배하는 DNA 5번째 이야기. 유전자 재조합의 시대를 열다. 새하얀 양이 카푸치노색이 된 카푸치노야. 슈퍼 근육돼지. 잘 부르지 않는 토마토. 예전에 어떤 돌연변이 종들이다. 저한테 시달리지 않아요. 안돼. 기회를 먹었어. 안돼. 과학자들은 유전 암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나자 이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만약 암호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전자가 결정하는 생명 현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몇 종류의 효소를 이용하여 DNA 트리플렛을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여 의도한 대로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성공시켰다. 1970년 스미스와 네이선스는 제한효소 발견. 제한효소는 원래 세균이 자신의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해 잘라버려 무력화하는
자기방어 시스템에서 유래하였다. 유전자 가위 또는 생물학적 가위라고 불리는 이 제한 요소는 DNA상에서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여 그 부위의 DNA만을 잘라낸다. 제한 요소가 DNA를 자른 뒤에는 잘려진 각 부분의 DNA를 리가아제라는 합성 교수를 사용하여 서로 붙이는 것도 가능해졌다. 리가아제는 DNA 전용 프린즘이다. DNA를 컴퓨터 파일로 가정한다면 제한 요소로 잘라내기, 리가아제로 붙여넣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양하게 살린 DNA 조각은 서로 달라붙거나 다른 생물의 게놈에 끼어들 수 있다. 그 결과가 재조합 DNA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인가? 197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바 컨퍼런스 센터 과학자 140명이 모여 유전자 변형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회의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 회의로 알려졌다. 과학자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자 변형 세균은 방출될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만 취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판도라의 상자가 봉인된 것은 아니다. DNA 재조합 기술은 점점 발전한다. 크리스퍼가 최고네. 오, 간편하고 값싸고 정확하다며. DNA 재조합 기술은 유전자 질환을 치료하고 인슐린 같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이용한다. 천연 단백질을 계량하여 질 좋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젖소에게 우유 생산량을 증가하는 소성장 호르몬을 만든다. 또 강철보다 강한 거미줄을 생산하여 방탄복, 현수교 케이블 등을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장암 관련 유전자에 문제가 있었지만 유전자 가위로 깨끗하게 자르고 치료되셨습니다. 키가 작은 부분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치료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얼마인가요? 그렇다. 우리도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자, 재밌게 봤습니까?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유전자 가위를 설명하면서 유전자 가위뿐만 아니라 제한 요소와 리가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까지 나와 있었던 영상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상 이후에 선생님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도식화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현재 인슐린이라고 하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할 부분도 바로 인슐린을 만드는 그런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가장 왼쪽 위와 가장 오른쪽 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냐? 자, 인슐린이 일단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인슐린이 필요한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자, 당뇨병 환자는 왜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당뇨병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 몸에 당이 많이 쌓였을 때 이것을 당을 조절하고 또는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 당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유용한 성분까지 같이 나오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정량의 당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있는 당의 양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뭡니까? 인슐린 유전자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유전자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줘야 돼요. 계속 인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인슐린 유전자를 어떻게 얻어야 돼요? 우리 일반 사람에게 얻을 수 있으면 좋지. 하지만 사람에게 얻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유전자 자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하는 그때그때마다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가 복제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유전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세포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자가
부식과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이 세균세포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자신의 자가 복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고리 모양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세균세포 안에 있는 고리 모양의 염색체인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을 떼내요.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고리 모양의 염색체 안에다가 사람 세포에서 꺼낸 DNA에 들어있는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플라스미드의 일부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지금으로 뭐라고 부르냐?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부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유전자 가위의 이름이 바뀌어왔는데 현재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부르는 유전자 가위를 사용합니다. 이 유전자 가위로 플라스미드를 얘들아 잘라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넣기 위해서 잘라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인슐린 유전자 필요한 유전자 부분을 잘랐죠? 그래서 이것을 플라스미드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미드를 뭐라고 불러? 유전자 재조합된 플라스미드, 즉 재조합 플라스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제한 요소 다음에 리가제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풀. 이 재조합시키기 위해서 플라스미드에다가 염색체를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 유전자를 붙이기 위한 리가제라고 하는 결합 효소를 해서 붙이게 되면 이 붙여진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다시 세균세포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세균세포는 뭐야, 플라스미드가 다시 들어왔네 라고 인식을 하고 이 들어온 플라스미드와 함께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겠죠. 자가 증식을 엄청나게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균으로부터 인슐린 유전자만을 쪽 빼내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진 인슐린 유전자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의 인슐린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아까 봤던 것처럼 DNA의 일부를 그대로 잘라내고 그대로 붙여가지고 제한 요소와 연결 요소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보통은 신약 개발을 이용해서 세균세포에 들어있는 플라스미드 안에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복제를 빠른 시간 안에 증식하고 복제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기술의 활용에 오늘 첫 번째 배웠던 바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 재조합되는 과정과 그 안에 들어가는 제한 요소,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와 리가제라고 부르는 연결 요소,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의 형성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맞춰보죠. 자, 형성평가.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여 해당 부위의 DNA를 절단하는 제한 요소로서 인간 세포와 동식물 세포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제한 요소를 다른 말로. 그렇습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했고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설명했던 것이 바로 유전자 제조와 활용되는 유전자 가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생명기술의 4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PPT의 앞부분, 여기 지금 소개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핵 이식 기술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핵 치환 기술이라고 해서 복제항 돌리를 만들게 된 우리의 복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의 4대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움되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교과서로 복습할 때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차시에 생명기술 4대 기술인 핵 이식 기술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